자, 2차 전지가요. 로봇이라든 이제 이 재료까지 더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지 전망 궁금하고요.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셀 업체도 있고 소재, 부품, 장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캡틴, 그 안에서 어디를 좀 집중해서 보실까요? 네, 2차 전지는 제가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그런 섹터입니다. 사실 2차 전지가 2023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승객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온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9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전고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섹터는 계속해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잘 정리를 해줬죠.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 그 배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주 소식을 전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LFP 배터리에 관련된 수주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한다면 수주 소식 플러스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우리가 시장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하영 MC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 말부터 가장 강했던 섹터를 요약하자면 어떤 섹터가 있었죠? 로봇 섹터가 정말 강했어요. 또 우주항공 쪽도 네, 강했죠? 맞습니다. 로봇하고 우주항공인데요. 이 두 가지 섹터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 우리가 로봇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배터리가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전에는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코드를 꽂고 공장에서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만드는 단계에 와 있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할 겁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건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수술용 로봇이 배터리가 방전돼서 멈춘다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시점에 수술이 멈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로봇의 배터리는 정말 오래 가야겠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싣고 바퀴로 달리다 보니까 그 무게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두 발로 걸어가야 되죠. 근데 배터리가 무겁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더 행동에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봇의 심장으로서의 배터리는 아무래도 오래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조금 가벼워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스페이스 X의 상장권과 관련해서 우주항공 분야가 정말 크게 핫한 섹터였는데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배터리가 장착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먼 우주로 갔을 때 거기서 발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아무래도 필요하다 보니까 달 탐사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전기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우주는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저온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이런 어마어마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의 성능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봇의 심장의 역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전기를 쓰기 위한 역할로서 이랬을 때 우리는 배터리의 성능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방향성 그리고 전 세계의 방향성은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오래가는 그러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기차에서만 쓰이는 배터리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로봇이라든가 우주항공, 드론, 자율주행차 모든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의 차원에서 배터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AI에서 반도체의 역할을 지금 2차 전지가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큰 시장 규모에서 하는 역할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어때요? 이하영 MC. 2차 전지는 우리가 크게 봐야겠나요? 아니면 적게 봐야 되나요? 앞으로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네. 큰
시야를 가지고 봐야 될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질문 주신 부분이 이 중에서 그럼 어떠한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될까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번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력에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떠한 분야를 봐야 될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전고체 배터리란 얘기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해질이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해질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이 전해질은 사실 인체에도 전해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말하는 전해질은 뭐냐면 여기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00% 액체로 되어 있어요. 이 액체 안에서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 그리고 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해질이 지금은 액체로 돼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심장인 배터리가 이렇게 전해질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만약에 이 액체가 흐르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대부분 배터리 화재 사건들은 이 안에 있는 분리막에 문제가 생겨서 전해질이 흐르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화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이 물체 자체를 고체로 바꿔주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배터리는 4가지 소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재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성은요. 일단 양극재, 그 다음에 음극재, 그 다음에 전해질, 그 다음에 그 전해질 안에서 양극과 음극이 섞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분리막이 있거든요.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양극과 음극이 섞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막이 없어져도 되기 때문에 소재 차원에서 경량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단순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배터리 기술의 끝판왕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화영 씨에게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도시락 싸갖고 다니셨나요? 저희 때는 이제 급식을 네. 먹었는데. 네, 저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네. 자, 그러면은 국물 도시락이 있고, 그다음에 삼각김밥이 있다고 할게요. 네. 그 둘 중에 포장하기 쉬운 건 뭐죠? 포장하기엔 당연히 김밥이 쉽고 국물은 약간 흘러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보시면 우리가 배터리를 전해질이 있는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국물 도시락을 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통에다 넣고 꽝꽝 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 포장지 자체도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물 도시락을 쌀 때랑 삼각김밥은 그냥 김 하나 말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똑같은 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더 경량화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도 조금 높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가는 그러한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렇게 국물이 흘렀을 때 우리가 참사가 생기잖아요. 국물 도시락은 국물이 흐르면 참사가 생긴다. 근데 삼각김밥은 찢어져봤자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수준에 끝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는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단계에 지금 발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앞서 있는 그러한 나라는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전체 상용화가 5단계라고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련된 종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따가 교육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 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삼성 SDI 활주로 차트 해석을 보면요. 사실 삼성 SDI도 최근에는 정말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조금 쉬고 있었는데 연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활주로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고 나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11월 장이 조금 안 좋으면서 조금 쉬다가 최근에 다시 부각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 SDI도 지금 공부 차원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2차 전지 이렇게 쉽고 꼼꼼하게도 설명 들으니까 정말 관심이 가네요. 두 번째도 기대가 됩니다. 저 이번에는 통신 장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에서 통신 장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또 여기에 정부 정책에 또 훈풍까지도 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빅사이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주파수 경매라는 모멘텀도 있습니다. 다만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통신 장비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디 외지에 놀러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테나가 조금 적게 떴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 휴대폰을 봤을 때 휴대폰의 안테나가 좀 적게 떴을 때는 이게 통신이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로봇이 활개를 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여기저기 다니고 있고 이러한 세상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세상에서 통신 장비가 제 역할을 못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큰 일이 생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차가 통신을 받아서 뭔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사고를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통신 장비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 장비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사실 통신 장비주는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때는 정말 잘 올라가다가 쉬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 걱정은 크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말에는 항상 내년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지를 찾아보는 게 투자 판단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투자를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섹터를 생각을 해보면 우주항공이라든가 로봇이 왜 지금부터 움직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내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추측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이슈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내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파수 경매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주파수를 경매를 받은 상황에서 통신 장비를 다 싹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내년도에는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Again 2019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하는 단계에서 2019년도에 통신 장비주가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일례로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기염을 토했던 그런 상황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가장 핫한 섹터가 코스닥의 가장 시총 상위주를 차지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때는 모멘텀 자체가 국내 주파수 경매에 따른 기지국 설치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주파수 경매라고 한다면 이보다 시장이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2019년만큼의 상승세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필적하는 그런 크나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에 있다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5G SA라고 해서 제가 항상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탠드 얼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G 스탠드 얼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NSA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어떨 때는 4G로 떴다가 어떨 때는 5G로 뜨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답답한데 사실 우리는 요금제를 5G 요금제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4G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통신사들한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적으로 봤을 때 6G로 가기 위한 초기 단계는
5G 스탠드얼론을 분명히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설비들을 이용한 차원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5차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5차선 옆에다 하나를 줄을 딱 그어서 6차선을 만드는 거랑 얘를 싹 갈아엎어서 6차선으로 새로 만드는 거랑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6차선을 완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를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5G SA망 구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전환 필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5G 통신 장비에 대한 발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AI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통신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RFHRC의 차트를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RFHRC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활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연료를 가득 실은 하락 추세가 나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연료를 싣고 비상을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했을 때 5G 통신 장비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캡틴. 오늘 기념품 종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두 가지 키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가 오늘의 기념품 종목일까요? 네, 오늘 뭐 어차피 저는 이제 기념품 이륙 준비 종목 이렇게 두 가지로 드리는데 뭐 하나가 앞에 나오면 하나가 뒤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념품은 통신 장비 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몇 번 강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위치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화영 MC가 계속 안내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키워드 잘 짚어보고 왔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럴 때는 관련한 종목을 한번 리스트에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그럼 이 모멘텀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서서민 캡틴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늘 어려운 내용까지도 쉽게 풀어주죠. 자신만의 활주로 기법으로 뽑은 핵심 종목의 기념품을 챙겨왔다고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이쪽에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저희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하셔서 기념품 같은 핵심 종목 꼭 즐겁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들어오시면 뭘 얻어갈 수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기념품 같은 기분 좋은 핵심 종목을 챙겨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과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개해 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까지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는 오늘 서선민 캡틴이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 포인트 잠깐 정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